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자, 올해 코스피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94.19) 0.64% 하락했는데요. 일단 연봉으로 양봉이죠. 연봉 시가가 388이고 고가가 449고 저가가 370 그리고 종가가 394니까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짧고 양봉입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닌 거예요. 상승 쪽에 윗꼬리가 훨씬 더 길고 몸통은 작고 아랫꼬리는 충분히 발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종가가 389였으니까 종가가 상승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 부여를 할 만한 거죠. 자, 이제 이번 달은 끝났으니까 내년 1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내년 1월이고 그 다음에 2월까지 마저 볼까요? 2월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구조에서 보면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하단선. 그리고 상단선이 고가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상단선이 그 위에 있죠. 요걸 1번, 요걸 2번, 요걸 3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고가를 방어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한 발 물러서서 어쩌면 방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쩌면 고가를 방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달라진 점이에요. 이틀 전 흐름과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쩌면 고가를 방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선의 위치로 봤을 때는 저가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가를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고가를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타진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반드시는 아니고 어쩌면 이번 달 고가를 방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가 2022년 2월의 하단선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가는 구조라면 최소한 2022년 2월에 만들어질 하단선보다는 저가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요 아래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이렇게 딱 찍히고 나서 적어도 이렇게는 아랫꼬리를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켜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더 내려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는 필요하다. 아랫꼬리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번 달 저가, 그 다음에 이번 달 고가, 요 두 개만 놓고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이 가능한 거고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번 달 고가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매도자에게 먼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랫꼬리를 그릴 만큼의 음봉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최소한 저가 쪽으로,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 월봉의 저가 쪽으로 가깝게 접근을 해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는 기다리셔야 돼요. 예,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랫꼬리를 충분히 그릴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반대로 매도자는 제가 보기에 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아마 기회가 올 거예요. 그 안에 12월 달에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월봉을 봤을 때는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지금 약한 하단선도 380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하려면 380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자는 400 정도. 매도자는 400까지는 와야 매도가 되고, 매수자는 380까지는 와야 매수가 되는데, 요게 약한 거라 그 밑에 376이잖아요. 그러니까 376까지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오면 저가 깨고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시가가 갭상승으로만 전환되지 않는다면 매도자에게는 사용할 만한 근거가 되고, 매수자는 최소한 380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월봉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상단선이 위를 보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에 영향을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하락 추세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볼린저 밴드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T차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시간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4 상단선, 5 상단선, 그리고 5 하단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376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376, 그 다음에 376 이렇게 되면 요 상단선이 위로 갔던 게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단선이 있는 376까지 다시 가면 추세가 살아납니다. 하락 추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살아나면 이건 한동안 하락하는 흐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딱 상승 추세를 죽이고 끝났어요. 이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하단선 아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짓을 월봉은 거꾸로 했죠. 상단선 위에서 마감했고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주봉을 따라갈지 월봉을 따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주봉을 믿고 매수할 수도 없고 월봉을 믿고 매도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몇 가지 내용들을 체크하시고 나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저가를 잘 보시면 이게 제일 높아요. 그쵸? 저가가 이게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가는 오류가 없어요. 예, 저가는 오류가 없습니다. 저가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도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디까지 올라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고가는 여기가 고점이죠. 예,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예. 주봉상으로는 고점을 지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12월 초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월 초에 설명을 드릴 때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는 12월 4주와 5주다. 12월 4주와 5주 사이에 고가가 낮아지거나 종가가 낮아지면 하락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12월 4주에 고가가 낮아졌고, 그죠? 고가가 낮아졌고, 12월 5주에 종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종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쵸? 그래서 12월 4주 차에 고가가 낮아지면서 고투도 낮아졌고요. 12월 5주 차에는 종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종가 투자 심리도와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지금 하락하지 않는 건 저가 투자 심리도죠. 그런데 저가 투자 심리도는 지금까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까지 상승하거나 반드시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의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11월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 예. 1월 1주예요. 그리고 여기가 1월 2주입니다. 1월 2주예요. 자, 1월 첫째 주에는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종가 투자 심리도는 0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는 종가가 하락하는지를 보세요. 종가가 1월 첫째 주에 하락하면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1월 첫째 주에 하락하면 1월 4주차의 종가는 12월 저가를 깨고 그 아래일 수도 있어요. 자, 1월 1주의 종가가 12월 5주의 종가보다 낮다. 이 말은 1월 4주의 종가가 11월 종가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가 하단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자, 다음 주가 주봉상 마지막 상승 추세인 거예요. 다음 주가 주봉상 마지막 상승 추세인데 다른 상승 추세랑 다른 건 뭐냐면 보통 상승 추세는 T차트의 하단선만 쓰고 P차트의 하단선은 다 쓰지 않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는 특이하게도 T차트의 하단선과 P차트의 하단선이 겹쳐져 있어요. 보시면 그 말은 누르면 아예 받쳐주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종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단선 구조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1월 첫 번째 주의 종가 하락은 단순한 가격 하락의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주봉의 상승 구조를 망가뜨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단선이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와 있는데 요 상단선이 12월 고가보다 낮아요. 12월 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첫 번째 주, 1월 첫 번째 주의 흐름에 있어서 아마도 12월의 고가를 넘기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 만들어져 있는 P차트의 상단선의 위치와 주봉에 만들어져 있는 P차트의 상단선의 위치가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갭상승이 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12월의 고가를 넘기지 않게 첫 번째 주는 막아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꼬리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1월 둘째 주에 보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0구간을 지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가가 상승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려면 1월 두 번째 주에 1월 첫 번째 주 고가를 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할 의도가 있고 윗꼬리를 그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1월 첫 번째 주에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1월 첫 번째 주에 위로 올라가서 높은 고가를 만들어 놓고 내려오면 1월 두 번째 주에 1월 첫 번째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면서 하락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봉의 상태만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월 첫 번째 주에 시가 찍고 위로 올라가서 상단선 찍고 내려와서 종가를 하락시켜야 돼. 예. 그게 1월 첫 번째 주에 해야 될 봉의 모습이에요. 시가를 찍고 위로 올라가서 상단선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단선을 누르고 끝나는 종가를 그리는 게 1월 첫 번째 주에 해야 될 일이고 1월 두 번째 주에 가면 악재가 떠야 돼요. 1월 두 번째 주에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다시 악재가 돼서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래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서 1월 첫 번째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고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인데 어떤 분이 1월 두 번째 주부터 하락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분 얘기 듣고 진짜 잘 보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주에 높은 고가를 그려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실제로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1월 첫 번째 주에 고가를 한 400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에 고가 400. 이렇게 찍으면 고가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고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을 찍고 종가는 조금 더 낮춰서 한 390 정도의 마감을 해볼게요. 390 정도의 마감을 하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봉이 그려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390으로 마감을 했을 때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가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첫 번째 주에 만들었던 고가를 넘지 않게 되니까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 횡보하면서 하락세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본격적으로 하락 형태를 완성하게 되면서 계속 내려가게 되는 흐름이 되는데, 두 번째 주에는 아래가 완전히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월봉은 376대의 하단선이 있는데 주봉에는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주봉이 밑으로 누르면 376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구조하에서는 1월 첫 번째 주에 하락이 오면 확률상 1월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월 첫 번째 주에 양봉을 그리면 이제 복잡한 계산식을 풀어야 됩니다. 1월 첫 번째 주가 상승으로 마감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상승의 시나리오와 하락의 시나리오가 이제 공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를 좀 복잡하게 굴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렸어요. 1월 두 번째 주가 되면 어차피 아래가 열린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1월 첫 번째 주에만 해당되고 1월 두 번째 주가 되면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첫 번째 주에 상승이 오면 일단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1월 첫 번째 주엔 주어진다는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1월 첫 번째 주엔 없어요. 두 번째 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주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1월 두 번째 주가 매수를 해야 될 기회고, 1월 첫 번째 주에 매도를 해서 음봉으로 끝나면 1월 두 번째 주는 매수할 기회 없이 계속 하락만 보시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은 하락 추세죠. 일봉은 하락 추세예요. 자, 오늘 상황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종가가 하락할 수 있는 날이 여기죠. 여기. 여기가 29일이요. 그러니까 29일부터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 있고, 오늘 말일은 다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가, 저가, 종가 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는 일단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3일하고 4일은 상승에 유리하고 5, 6, 7은 하락에 유리해요. 5, 6, 7은 하락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3일과 4일 사이에 주봉의 윗꼬리를 그릴 수 있는 상승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3일과 4일은. 자, 5일 이후에 하락이 와서 7일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낮으면 이제 하락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하에서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고가가 나오는 형태로 보이고요. 금요일이 가장 낮은 종가를 그려줄 수 있는 시간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도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고가를 그릴 때, 그때쯤에 매도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고가는 한 399에서 400 사이예요. 지금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의 차트의 형태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물론 제가 매도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차트가 그려진 것도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점은 이제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볼게요. 선물을 보시면 월봉은 윗꼬리가 아주 작게 달렸습니다.
아주 작게 달렸고, 보시면 하단선의 위치는 372.70이고 상단선의 위치는 400.33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200 지수 얘기할 때 400까지는 보인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도 대충 그 정도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400 가까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단선의 위치는 396.27이에요. 396.27 정도로 보이고요. 시작하면 하단선에서 시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일단 월봉은 상단선이 지금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로 공간이 있고, 하단선도 물론 아래에 있지만 상단선도 위에 있기 때문에 눌러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 최소한 396.2 위로는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그래서 396.2 그리고 그 위 12월달 고가를 넘지 않는 그 영역이 일단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자는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일단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제가 코스피 200에서 다 해드렸죠. 월봉을 봤을 때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상방이 유리하고 셋째 날부터 하방이 유리하죠. 수목금 이쪽이 하락에 더 유리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4일날 종가가 하락하면 확률상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점은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가려면 4일날을 꼭 상승시켜야 돼요. 4일날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7일날 종가가 5, 6, 7일 종가가 가장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의 종가가 하락하면 7일의 종가가 가장 낮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4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끌어올리고 화요일날 종가가 딱 하락했다 그러면 확률상 7일의 종가는 오늘 종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은 화요일날 종가는 반드시 상승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죠. 오늘 돈의 흐름을 잠시 보면 개인이 9,537억을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내다 팔았죠. 중요한 건 외국인이 선물을 내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경 쓰이는 거죠. 자, 현물은 다음 달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는데 선물은 만기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요. 물론 상장 기준으로 카운트한 거 보면 아마 아직도 매수세가 남아있을 텐데 만기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6천억대의 선물을 들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예요. 매도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상방을 보는 건 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번 달은 외국인이 기관이 현물을 사서 양봉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움직였고 선물도 매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렸는데 이제 선물 매수가 없어지고 선물 매도로 바뀐 상태에서 개인이 선물 매수해요. 그럼 여기서 더 올리면 개인의 선물이 이익이 난다라는 거죠. 또 그 꼴은 외국인이 못 보죠. 그래서 외국인이 1월 초에 선물 매수로 나서지 않고 선물 매도로 나서게 되면 일단 흐름은 아래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 선물 매수로 금액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윗꼬리를 그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 이거 매수 찬스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물로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아닌 선물 매도로 움직이면 매수 전략을 되도록이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마지막 시황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